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 화이트파이버, 티커 심볼 WYFY에 대한 심층 보고서입니다. 네, 화이트파이버. 2025년 11월 19일 기준으로 주가가 17.41달러, 하루 만에 3% 이상 올랐는데 사실 이런 단기적인 숫자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죠. 그렇죠. 흔히들 AI 시대를 새로운 골드러시에 비유하는데 이 기업은 그곳에서 금을 캐는 데 필요한 삽과 곡괭이를 파는 회사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아,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삽이 정말 금맥을 찾아낼 만큼 튼튼한지 아니면 거품 속에서 쉽게 부러질 도구인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본질을 깨뜨려 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그 삽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삽을 만드는 회사의 DNA는 무엇인지 파고드는 게 중요하죠. DNA요? 네, 화이트파이버의 사업 모델은 AI 개발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에 있어요. 바로 그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을 수도 혹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과거 얘기는 정말 흥미로운데 잠시 후에 더 깊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우선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부터 명확히 해보죠. 네, 그러시죠. 자료에 따르면 화이트파이버는 고성능 컴퓨팅 HPC 데이터 센터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클라우드 기반 GPU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인프라 전문 기업이다. 이건 그냥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구글 클라우드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핵심은 AI 특화라는 점에 있어요. AI 특화. 네, 물론 AWS나 구글도 GPU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죠. 하지만 화이트파이버는 처음부터 끝까지 AI와 머신러닝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최적화된 환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단순히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VAST나 WEK 같은 초고속 스토리지, 그리고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초고속 이더넷 네트워킹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죠. 아하.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건 수백, 수천 개의 GPU가 동시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작업이라 이 모든 요소의 조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I 개발자들에게는 뭐랄까 범용 세단이 아니라 아예 F1 레이싱카를 빌려주는 셈이군요. 모든 부품이 오직 속도를 위해서 최적화된 것처럼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료를 보니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네요. 방금 말씀하신 GPU를 빌려주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의 공간이나 전력, 냉각 시스템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만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서비스로요. 맞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대부분은 당연히 핵심 사업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잠시 언급했던 이 회사의 독특한 DNA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궁금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화이트파이버는 원래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 채굴을 하던 비트 디지털, 나스닥 티커 BTBT의 자회사였습니다. 바로 그 지정금입니다.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2025년 8월에 성공적으로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분사했지만 모 회사인 비트 디지털이 여전히 지분의 약 77.6%를 보유하고 있죠. 네, 아직 지배적인 주주죠. 사실 이걸 보고 한편으로는 와,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성공적으로 변신했구나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암호화폐라는 그 변동성 높은 과거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강점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리스크로 봐야 할까요? 정확히 그게 이 회사를 분석하는 핵심 딜레마입니다. 이건 정말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긍정적인 면부터 보자면 암호화폐 채굴 사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전기를 최대한 싸게 끌어와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연산 장비를 돌리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전기 먹는 하마니까요. 수년간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았다는 건 고전력, 고밀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노하우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이란 뜻이죠. 이건 돈만 있다고 쉽게 살 수 있는 경험 자산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역시 똑같은 과제를 안고 있고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 경험은 확실한 강점이겠어요. 하지만 그 검의 반대쪽 날은 어떤가요? 모 회사와의 복잡한 지분 관계가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시장이 이 회사를 근본 있는 AI 기술 기업이 아니라 유행 따라 변신한 채굴 기업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꼬리표처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들이 과거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말이죠.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들의 과거가 경험이라는 자산인 동시에 미래의 불안 요소를 미리 알려주는 경고등 역할도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현재 성적표를 보면 이런 우려를 잠재울 만도 한데요. 숫자들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이 2,02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나 증가했어요. 네, 성장률이 엄청나죠. 2024년 전체 수익이 4,570만 달러였는데 올해는 그 성장세가 더 가팔라진 거고요. 특히 핵심 사업인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1,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자료에서 정말 놀랐던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죠? 2024년 말에 1,170만 달러였던 현금 보유액이 IPO 이후에 1억 6,650만 달러로 급증했다는 부분이에요. 아, 네네. 거의 15배 가까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자금이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회사의 현 단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열쇠요? 네, 지금 화이트파이버는 수익을 내는 단계가 아니라 그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투자 단계에 있습니다. 아, 투자 단계. 실제로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1,45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주당 순손실 EPS도 0.47달러로 시장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잠깐만요. 한 분기에 1,450만 달러 손실이라니 IPO로 확보한 자금이 1억 6,650만 달러라고 해도 이런 속도로 돈을 태우면 그 막대한 실탄도 영원하진 않을 텐데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다시 그들의 암호화폐 DNA가 드러나는 겁니다. 또 그 DNA 얘기군요. 네, 암호화폐 채굴의 세계에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망설이는 순간 경쟁자에게 해시레이트를 뺏기고 도태되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장비를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를 쥐어서 영토부터 차지한 뒤에 효율성을 고민하는 랜드그랩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아, 땅 따먹기 전략? 화이트파이버는 지금 AI 인프라 시장에서도 똑같은 플레이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수익성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중요하다. 이 골드러시에서 최대한 많은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거죠. 아하, 그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전략적 판단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단순한 방만 경영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진은 언제쯤 이 투자의 결실을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경영진은 2026 회계연도까지는 긍정적인 EPS, 즉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 네, 시장은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예리하게 지켜볼 겁니다. 총 마진율이 63%로 매우 높은 편이라 일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나면 수익성은 빠르게 개선될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막대한 자금과 폭발적인 성장성, 그리고 채굴 사업으로 다져진 운영 노하우까지 무기는 충분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들이 싸워야 할 전쟁터는 그야말로 거인들의 땅입니다.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구글 클라우드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코어웨이브나 람다랩스처럼 AI 인프라에만 집중하는 전문 경쟁사들도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도 포트의 5가지 힘 모델을 통해 시장을 분석했는데 결론은 산업 내 경쟁 강도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은 단순히 경쟁사가 많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공급자의 교섭력이죠. 아, 엔비디아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화이트파이버의 핵심 경쟁력이 엔비디아의 최신 GPU에서 나오는데 그 GPU를 만드는 곳은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건 뭐랄까, 최고의 명검을 가졌지만 그 검을 만드는 유일한 대장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엔비디아가 내년에 새로운 칩 가격을 20% 올리겠다고 하면 화이트파이버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급망을 통제할 힘이 거의 없죠. 와, 이것이 이 사업 모델이 가진 가장 큰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이런 고성능 GPU 클라우드를 대체할 만한 기술이 아직 없다는 건 이 시장 자체의 매력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대체제의 위협이 낮다는 점 말입니다. 경쟁은 치열해도 시장의 파이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승자 독식이 아니라 특화된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 여러 플레이어가 공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플레이어의 공존? 여기서 다시 한번 화이트 파이버의 그 스크래피한 채굴 기업 DNA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거대 기업인 AWS나 구글은 의사결정이 느리고 비용 구조가 무거울 수 있지만 화이트 파이버는 더 저렴한 전력을 찾고 하드웨어를 극한까지 최적화하는 데 익숙하죠. 이런 점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이 회사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보죠. 네, 스워트 분석이군요. 소트 분석을 해볼 텐데 단순 나열이 아니라 각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강점은 명확하군요. AI에 특화된 인프라, IPO로 확보한 1억 6천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현금. 네, 하지만 여기에 약점도 명확하게 붙어 있습니다. 바로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 강점과 약점은 어떻게 서로 작용할까요? 현금이 많다는 게 수익성 악화를 감내할 긴 활주로가 되어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무분별한 지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재로서는 긴 활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활주로 역할. 네, 경쟁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때 화이트 파이버는 이 현금을 이용해 더 공격적으로 GPU를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며 격차를 벌일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군요. 하지만 이 활주로가 무한하진 않죠. 2020년까지 흑자 전환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막대한 현금은 성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실패한 베팅으로 평가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이 종이 한 장 차이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외부 환경인 기회와 위험 요인도 보겠습니다. 가장 큰 기회는 당연히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그 자체겠죠. 네, 그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료에서는 2026년 1분기에 배치될 NC1 프로젝트 같은 전략적 투자나 글로벌 확장도 기회로 꼽고 있고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CEO인 샘 타바르가 직접 전력 확보가 AI 인프라 생태계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이라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회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암호화폐 채굴 기업이었던 그들은 누구보다 전력이라는 괴물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 DNA가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최신 GPU를 수만 개 사와도 그걸 돌릴 전기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싸게 구하지 못하면 전부 고철덩어리가 된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죠. 듣고 보니 소름이 돋네요. 결국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인 데이터 센터 운영 경험이 동시에 가장 큰 위협인 전력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게 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려고 하는데 그 파도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에러 지원인 전기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선원의 심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미래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GPU를 확보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전력망을 선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이외에도 금리 인상 같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IT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고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 부담도 무시할 수 없죠. 정말 복잡한 방정식이네요. 이런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높죠. 자료를 보면 니던 같은 투자은행은 목표 주가를 무려 45달러로 제시했어요. 현재 주가의 2배가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대부분 강력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런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걸까요? 그들은 이 모든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AI 시장의 성장이라는 기회 요인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베팅하는 겁니다. 리스크보다 기회가 더 크다. 네, 화이트 파이버가 현재 시장에서 보여주는 성장률과 AI 특화라는 포지셔닝이 유지된다면 지금의 손실은 미래의 막대한 이익을 위한 투자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자료는 화이트 파이버를 고위험 고수익, 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특성을 지닌 성장주로 명확히 분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이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성향에 따라서요? 네. 만약 AI 산업의 장기 성장을 믿고 이 회사의 채굴 DNA가 결국 경쟁 우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앞으로 발표될 분기별 실적을 아주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어떤 지표들을 봐야 할까요? 특히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핵심인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는가. 네, 성장률. 둘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서 총 마진율이 꾸준히 개선되는가. 마진율 개선? 그리고 셋째, NC1 프로젝트 같은 신규 투자가 계획대로 성과를 내는가. 이 지표들이 긍정적이라면 계속해서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요? 경영진이 약속한 2026년 흑자 전환이 실제로 숫자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라. 네. 이 회사가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성공적으로 탈 수 있을지, 아니면 그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지는 결국 앞서 분석한 수많은 기회와 리스크의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베팅하기 어려운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AI 시대의 삽과 곡괭이를 파는 기업 화이트파이버에 대한 자료를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이라는 독특한 과거에서 비롯된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과 그 이면에 숨겨진 수익성 문제, 치열한 경쟁 환경, 그리고 전력 확보라는 근본적인 아킬레스건까지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기회였죠. 정말 그랬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자료를 통해 저희가 계속 확인한 것은 화이트파이버의 모든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이 결국 암호화폐 채굴 기업이라는 과거의 DNA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게 그 DNA로 귀결되더군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독특한 DNA는 미래 AI 경쟁에서 남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숨겨진 무기가 될까요? 아니면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유력으로 남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